안녕하세요. 저는 신기술본부 클라우드그룹 코어팀 소속 목요한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쿠버네티스의 스토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웨비나는 먼저 볼륨의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 구체적인 볼륨의 사용 방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의 스토리지 시스템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것이 등장한 배경에 대해 도커 스토리지 시스템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커 이미지는 레이어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좌측의 그림처럼 도커 풀 명령어로 이미지를 받게 되면 하나의 이미지를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내려받게 되는데요. 이렇듯 이미지의 분리된 형태의 데이터를 레이어라고 합니다. 도커의 대표적인 장점 중 하나가 이렇게 불려온 레이어를 캐시 후 재사용하여 이미지 빌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죠. 실제로 도커 run 명령어를 통해 컨테이너를 배포하신다면 이렇게 앞서 설치된 레이어들은 모두 읽기 전용으로 사용되고 그 위에 쓰기가 가능한 신규 레이어가 추가되게 됩니다. 해당 쓰기 레이어에 저장된 데이터는 도커 컨테이너가 종료될 때 함께 사라지게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영속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돼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러한 데이터 휘발성을 해결하기 위해 영속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도커 볼륨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도커 볼륨을 사용하게 되시면 기본적으로 로컬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오픈소스 파일 시스템, 퍼블릭 클라우드 파일 시스템, 프라이빗 클라우드 파일 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의 볼륨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또한 유사한 볼륨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차이점이 있다면 조금 더 다양한 스토리지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도커와 쿠버네티스 모두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많은 스토리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각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볼륨 혹은 이후에 소개해드릴 퍼시스턴트 볼륨은 그 자체로 어떤 저장 매체가 아닌 파드가 백엔드에 별도 디스크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페이스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도커와 쿠버네티스 모두 볼륨이 있지만 도커는 없는 쿠버네티스만의 스토리지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영구 볼륨, 즉 퍼시스턴트 볼륨입니다. 앞서 컨테이너 레이어와 달리 볼륨은 영속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도커와 마찬가지로 쿠버네티스의 볼륨도 사용하는 파드가 삭제된 경우에 그대로 보존됩니다. 다만 볼륨은 노드 레벨의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동일한 파드가 다른 노드에 재배포된다면 기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퍼시스턴트 볼륨이 생겨났습니다. 퍼시스턴트 볼륨은 클러스터 레벨 리소스로 특정 노드나 네임스페이스에 국한되지 않으며 따라서 클러스터의 모든 파드가 접근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측 하단에 정리된 표를 보시면 파드 재시작 시 볼륨과 달리 퍼시스턴트 볼륨은 데이터의 유지가 확실히 보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볼륨의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의 볼륨은 파드의 야물 파일을 통해 생성되게 됩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위쪽은 컨테이너 속 볼륨의 위치, 아래에는 컨테이너에 마운트 시킬 볼륨의 위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볼륨은 호스트패스 타입으로 로컬 환경의 디렉토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스트패스 볼륨의 경우 다양한 타입이 있는데요. 디렉토리뿐 아니라 디렉토리가 없다면 디렉토리를 생성해주는 디렉토리올 크리에이트, 파일을 사용하거나 없다면 생성해주는 파일 올 크리에이트, 블록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블록 디바이스 등의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파드를 배포하시게 되면 좌측의 그림처럼 각 컨테이너가 동일한 볼륨을 사용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쿠버네티스는 여러 종류의 볼륨을 지원하는데요. 예를 들어 AWS의 엘라스틱 볼륨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려는 경우 아래 볼륨 설정에 호스트패스 대신 엘라스틱 볼륨 스토어를 기입해 주시고 볼륨의 아이디와 파일 시스템 타입을 적으신 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EBS는 호스트패스 볼륨과는 다른 설정 항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용하시는 스토리지의 특성에 따라 설정 항목이 상이하며 제공되는 스토리지가 많으므로 볼륨 및 퍼시스턴트 볼륨을 설정 시 쿠버네티스 문서를 참고하여 적절한 값을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퍼시스턴트 볼륨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퍼시스턴트 볼륨은 일반 볼륨과 달리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디스크 볼륨을 설정하려면 물리적 디스크를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쿠버네티스는 개발자가 이를 추상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자와 개발자 역할이 분리되게 설계하였습니다. 여기서 관리자는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관리하며 디스크 사용률 등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이 되겠고, 개발자는 그 환경에서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배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스템 관리자가 실제 물리 디스크를 생성하여 퍼시스턴트 볼륨으로 쿠버네티스에 등록을 하면, 개발자는 보다 간편한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을 통해 파드의 볼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는 다음과 같이 야물 파일로 예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야물 파일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파드는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을,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은 퍼시스턴트 볼륨의 정보를 각각 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보여드린 야물 파일을 하나씩 확인하며 주요 설정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퍼시스턴트 볼륨의 경우 용량을 설정할 수 있고, 볼륨 모드를 통해 볼륨의 종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볼륨 모드의 경우 파일 시스템과 블록 스토리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모드라는 설정은 퍼시스턴트 볼륨 측의 파드 접근 정책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읽기 전용, 읽기 쓰기 가능 모드와 단일 파드 혹은 여러 개의 파드가 사용할 수 있는 설정이 있습니다. 리클레임 폴리시의 경우 퍼시스턴트 볼륨의 재사용 정책이며, 다시 말해 퍼시스턴트 볼륨을 사용하던 파드가 삭제되었을 때의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테인으로 설정하시는 경우 파드 삭제 시 퍼시스턴트 볼륨은 유지되지만 다른 파드가 새로 사용하지는 못하게 되고, 딜리트의 경우 사용하던 파드 삭제 시 퍼시스턴트 볼륨도 자동으로 함께 삭제되는 설정입니다. 리사이클은 사용하던 파드가 삭제되면 볼륨 초기화 후 계속해서 새로운 파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정인데요. 해당 기능은 현재 데프리케이티드 상태로 권장된 방식은 동적 프로비저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입인데요. 앞서 볼륨의 예시와 같이 호스패스 이외에도 현재 사용하고 계신 스토리지에 정보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레임 레퍼런스입니다. 야물 파일 3개를 보여드렸던 장표에서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의 야물 파일에 기입되는 정보로 퍼시스턴트 볼륨이 바인딩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클레임 레퍼런스는 반대로 퍼시스턴트 볼륨이 자신을 사용할 수 있는 클레임을 명시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특정 파드를 위해 퍼시스턴트 볼륨이 생성되었을 때 다른 파드가 이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설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예시의 경우 명시된 이름과 네임스페이스가 부합하지 않는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은 용량, 정책 등 다른 조건이 다 맞더라도 해당 퍼시스턴트 볼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은 사용하려는 퍼시스턴트 볼륨의 스펙을 명시하는 컴포넌트로 일종의 주문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중 볼륨 모드와 액세스 모드는 앞서 설정된 퍼시스턴트 볼륨의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리소스의 경우 파드가 사용할 최소 용량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어 퍼시스턴트 볼륨과 바인딩 시 쿠버네티스는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는 가정하에 해당 란에 기입된 용량 이상의 퍼시스턴트 볼륨과 바인딩을 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보신 퍼시스턴트 볼륨의 용량이 10GB이고 클레임은 3GB인데도 불구하고 바인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파드입니다. 파드의 야물 파일에서는 바인딩된 퍼시스턴트 클레임의 정보를 볼륨란에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볼륨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셨다면 마지막 주제인 볼륨의 정적 생성과 동적 생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퍼시스턴트 볼륨의 정적 생성은 필요할 때 직접 퍼시스턴트 볼륨을 생성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보여드린 예시가 정적 생성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동적 생성은 퍼시스턴트 볼륨 생성을 자동화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지 클래스라는 리소스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사용할 스토리지의 클래스를 지정하여 어떤 퍼시스턴트 볼륨을 필요시 자동으로 생성할지 규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이 스토리지 클래스를 설정하시면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이 발생할 때마다 이에 명시된 스펙으로 신규 퍼시스턴트 볼륨이 생성됩니다. 네, 그럼 스토리지 클래스의 야물 파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비저너는 쿠버네티스의 디스크 스토리지를 제공할 주체를 말합니다. 해당 예시에서는 구글 컴퓨터 엔진의 퍼시스턴트 디스크가 사용되나 앞서 볼륨과 퍼시스턴트 볼륨의 예시와 같이 제공되는 모든 스토리지 솔루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볼륨 바인딩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는 바인딩될 볼륨이 생성되는 시점을 관리합니다. 이미디어트 설정의 경우 클레임 생성 시 이를 사용하는 파드가 없어도 볼륨을 생성하고 후자는 클레임과 파드 모두가 존재해야만 볼륨이 생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라미터는 스토리지 설정란으로 사용하시는 스토리지마다 상이하며 볼륨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설정은 쿠버네티스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정리하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볼륨 및 퍼시스턴트 볼륨은 결국 컨테이너 속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스토리지의 디렉토리입니다. 또 하나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여러 개의 볼륨 타입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하나의 파드 속 컨테이너들 또한 여러 개의 볼륨 타입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의 영속성을 위해 권장되는 볼륨 타입은 로컬보다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입니다. 이는 로컬 클러스터에 어떤 장애가 났을 때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클러스터에 애플리케이션이 많을수록 정적 생성보다는 동적 생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